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합격자고요. 제가 사실 장수생 아닌 장수생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한 이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2010학년도 서울 지역 2명 뽑을 때 합격을 한번 했었고요. 그때 최종이 안 됐어가지고 마음을 접고 아예 다른 일을 했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내가 안 돼? 약간 이런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랬고, 저는 지금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고요. 남자아이 둘, 초등학교 5학년, 이제 6살 되는 아이 키우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고, 2019학년도 시험을 봤는데, 경기 지역 봤었거든요. 그때 교육학 8점을 받은 거예요. 2010학년도 때는 객관식이어서 정말 달달달 탁 치면 탁 답이 나올 때만큼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학 8점 받고 나니까 전공이 아무리 잘 나왔어도 그 커트를 못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였는데 그때 마침 저희 첫째 아이가 좀 아팠어요. 이게 느린 아이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 치료에 매달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아이가 늦다 보니까 임용고시 마음도 접고 이게 집안 살림도 하고 이제 전원주부로 살다가 그때 둘째 아이를 더 나이가 늦게 되면은 낳을 수 없으니까 한번 결심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저희 그때 둘째 아이가 2021년생이거든요. 그때 저희 같이 스터디했던 선배 언니가 전북 지역 합격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데 저도 약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생각이 약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상 이제 아이를 또 육아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또 일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또 접었어요. 마음을 접었어요. 접고 이렇게 있다가 2022년부터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고 자꾸 그때부터도 임용티오가 없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20학년 그때 없었고 2024학년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 그때 교육학에 8점 나왔어가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이게 객관식이랑 다르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잡으려고 공부를 그때 잠깐 했었는데 또 티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접었어요. 한번 접었고 2025년도에 또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만한 직장이 사실 없잖아요. 8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 그래서 전 그때 집이랑 가까운 특수학교로 근무를 신청했고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처음 학기 적응 동안 때는 공부를 아예 못했고요. 한 5월부터 전공은 제껴놓고 교육학 먼저 시작했어요. 교육학을 내가 무조건 이거를 쓸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뭐 하나 조금 틀린 거를 골라낼 수는 있지만 진짜 그 문장을 쓰는 거는 다르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교육학 공부를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는 공부 시간 한 5시간, 많아야 5시간, 6시간 공부했었고요. 사실 4시 반 퇴근하고 난 다음엔 집에 와가지고 살림하느라, 밥 저녁 준비하느라, 애들 픽업 가느라 막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녁에도 애들이랑 놀아줘야 되지, 책 읽어줘야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하고 나면은 9시 넘거든요. 그러면 애들 재우고 저도 그냥 지쳐서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고, 대신 저는 기상은 되게 일찍 했어요. 한 6시? 6시 반?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때 했던 게 저는 복기였어요. 전날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주제를 탁 떠올려가지고 내가 제일 빠르게 머릿속으로 착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편한 게 시간이 빨리,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단축되니까 나는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침 애들 챙겨주고 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고요. 중국 체류는 사실 대학생 때 교환학생 1년 다녀온 게 다고요.
근데 그 중간에도 전 지금까지도 그 감은 놓고 싶지 않아서 그 HSK 6급은 한 두 번 정도 봤었어요. 다 그 자격증 따서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합격 소감돼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나이 40 넘어가지고 제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이만한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대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특수학교 근무를 하면서 특수학교 선생님들이랑도 이게 교류를 하잖아요. 정말 여자가 교사로서 그냥 갑 중에 갑인 거예요. 대우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왜 나는 저게 안 될까? 그게 너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계기였던 것 같고 그때 사실 그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저한테 특수대학원 쪽 권유를 하셨어요. 이쪽엔 되게 자리가 많다 하시면서 너무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흔들려서 대학원도 알아봤어요. 특수교육 대학원 알아봤는데, 그 현직에 있어야 그 등록금도 50% 할인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그때 2018년 때 공부를 했었고, 쭉 기간제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기간제를 갈 수 사실 없는 거예요. 나이만 다 먹고 기간제 경험도 없는 저를 써주는 학교는 사실 없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게, 나는 무조건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구나. 인용고시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랬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저는 이 직업에 너무 메리트를 느끼는 건 그 육아기 단축 근로제도가 생겼어요. 몇 년 전에. 4시 반 퇴근이지만 2시간 일찍 퇴근 가능하거든요. 무조건.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제 애 키우면서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다? 이만한 직장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대기업도 다 눈치 보면서 이거 쓰거든요. 못 쓰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또 도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 기간별 공부 방법은요. 1년 차에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한 번 봤었어요. 제가 경남 지역 쪽이 집이어가지고 경남 쪽에서 봤었는데 당연히 떨어졌죠.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봤으니까 그냥 맛보기로 봤었고 그 다음에는 그 인강을 들었었어요.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진짜 맨날 새로운 거예요. 교육학이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새롭다가 이렇게 그 1년 보냈고요. 당연히 또 시험 떨어졌죠. 2년 차에는 이제 그때 스터디원 모집해가지고 그때는 인강이고 뭐고 강의를 아예 안 들었었어요. 안 듣고 스터디원들끼리 매일 공부 계획 짜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15시간, 16시간 공부했었고요.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제가 제일 먼저 도서관에 가가지고 무조건 그 어휘 공부 다 했고요.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려요, 처음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집에서 밥 먹고 다시 오전에는 교과 공부를 하고 그때는 교과 보면 너무 많았어가지고 한 4시간은 무조건 토자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공부 그렇게 했었고요. 점심 먹고 다시 돌아와서 독해 공부하고 스터디원들끼리 짠 공부 계획대로 무조건 다 공부를 해왔고 저녁 때는 이론 공부하면서 정말 다 외웠어요. 탁 치면 뭐야? 하면 다다다다닥 나오게끔. 저는 그래서 그 해에 그때 서울 지역 합격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나는 이것만큼은 다 외우고 가야 돼. 이거 안 외우면 나는 안 돼. 이러면서 했던 게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그 공부한 게 잊혀지지 않고 바탕이 되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차는 그때 2019학년도 때 그 예전 서울 합격했던 거에 대한 자만심이 있었어가지고 대충 공부한 거예요. 애들 키우겠다. 뭐 너무 시간도 없고 하니까 대충 해가지고 전공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교육학이 8점 나와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다 생각했었고요. 지금 이제 올해 공부한 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육학 먼저 잡았어요. 교육학. 저는 근데 교육학을 돈을 한 푼도 안 들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태련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강의를 던지고 잠시 휴직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공짜 무료 강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입에 속해가지고 다다다다닥 보면서 그걸 봤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한 번 더 또 머릿속으로 또 복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학 먼저 잡았고 전공은 제가 독학을 했었거든요. 독학하면서 기출문제 계속 봤었어요. 기출문제 계속 보고 정답을 그냥 달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정답밖에, 어쨌든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 내가 정답을 거기 문제에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것만, 정답만 달달달 공부를 했고요. 상세 공부 방법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그 교육학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전태련 교육학을 듣때 저는 이제 서본결이 중요하니까 그 이선화 교육학 보면은 기출문제 해설풀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답안지도 그 양식이 다 돼 있어요. 그 정말 그 모범 답안이잖아요. 그걸 몇 번이고 봤었어요. 몇 번이고.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몇 번이고 봤었어요. 그렇게 강의도 보고. 그다음에 전공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출문제, 그게 정답인 거고요. 그리고 독해가 사실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저는 습관 용어 진짜 매일매일 봤어요. 한 과는 하루에 한 가지 매일 봤고, 그 다음에 현당대 문학사 교정을 매일 봤어요. 저는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현당대 문학사 교정을 자꾸 봐도 까먹는 거예요. 또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정답 키워드가 보여요. 근데 이거는 반복 횟수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봤던 거고, 그리고 고문은 그냥 고문 그 원문을 놓고 내가 쭉쭉쭉 읽으면서 그냥 번역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로라도 내가 이게 인지가 될 정도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문은 그냥 그 해석 잘 하고 그 내포된 함이라고 하죠. 그게 너무 사실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말은 해석은 했는데 이걸 정확히 진짜 속에 있는 뜻이 뭐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연습이 더 중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제가 되게 성실하다고 꼽는 게 뭐냐면, 저는 그날 해야 될 공부를 절대 미뤄두지 않았어요. 그걸 할 거는 다 하고 잤어요. 다 하고 잤고 못 하더라도 만약에 더 하고 못 잤어요. 그럼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가 다시 공부했었어요. 1시간이라도 다시 한번. 그 마무리 할 때까지. 그렇게 공부했었고, 전 사실 전공과 관련 없는 일 병행을 하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특수학교에 있다 보니까 제가 시험 보는 게 노출되는 게 조금 약간 죄송스럽고 미안한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때 1차 시험 그 전날 제가 휴가를 쓰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시험이 있어서 휴가를 쓰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눈치를 채시는 거예요. 내일 토요일 시험이면은 임용고시냐고 갑자기 저를 이렇게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시험 본다고 눈치를 채셨고, 이제 합격을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창피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1차 합격 발표 날 때까지 정말 마음은 졸였었고, 1차 합격 열고 사실은 합격 불합격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니 그거 보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눈물이 너무 났어요. 저 세월에 대한 그 보상 심리가 떠오르면서. 그래서 또 티가 더 났어요. 1차 합격 됐다. 그래가지고 또 소문이 또 났어요. 선생님 중에 누가 한 분이 되신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2차가 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근데 2차 합격 전에 여기 경기도 선생님이랑 인터넷으로 한마음 교사 사이트에서 스터디원 모집해가지고 2차 준비를 했었는데 때마침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선생님이랑 연락도 했고, 하면쌤이랑 연락을 또 이렇게 했고, 해가지고 2차는 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스터디원께 되게 감사를 드리는 게, 제가 2차에 대한 되게 트라우마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 기간제 교사한 경험도 없고, 남한테 앞에 서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많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걱정, 이런 불안이 되게 심했던 사람인데, 스터디원이랑 자꾸 공부를 하면서 점점 그 자신감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2차 공부는 하면 할수록 느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다시 한번 피드백 받고, 내가 이게 문제였지, 한 번 더 주의해야지, 이거를 하고 안 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스터디원들이랑 계속 선생님이 짜주신 분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서로 부족한 점, 나는 이게 힘들다, 자꾸 교류를 하면서 채워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21학년도 합격하신 선배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 맨날 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그 학교 가고 너무 그 선배님이랑 전화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같이 울었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선배가 일하면서 애 봐가면서 집안일 해가면서 쉽지 않은데 어떻게 했냐. 너무 감사하고 네,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